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고통받는 환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큰 병원, 작은 병원,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다녀 봐도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아 결국 신경성이라는 결론으로 환자는 마치 꾀병을 부리는 것처럼 오해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심한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증상은 더 악화됩니다. 혹시나 좋아질까 싶어 복용한 영양제나 약들이 쌓여가면서 진짜 환자가 되어갑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몸과 마음의 신호가 깨졌다는 신호를 몸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몸의 균형이 깨져도 몸으로 신호를 보내고 마음의 균형이 깨져도 몸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해결하지 않고 품고 산다면 그 응어리가 끊임없이 풀어달라고 몸을 통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응어리가 작을 때는 견딜만 해서 무시하고 살 수 있지만 계속 알아주지 않고 억압하거나 무시한다면 결국 신체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체화 반응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음의 응어리를 알아봐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인정해주고 살펴보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즉, 신체화 반응은 자신과의 사랑에서 멀어졌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게 멀어졌던 자기 자신과 연결하면서 사랑을 찾고 몸을 보살핀다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몸도 에너지고 마음도 에너지입니다. 몸의 에너지든 마음의 에너지든 흘러야 삽니다. 질병은 에너지가 막히고 고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걱정이 유달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 위에 걱정을 쌓다 보면 어느새 불안이 되고, 불안 위에 불안을 쌓다 보면 뇌에 자동 공포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공포회로는 다시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자동적으로 공포회로가 활성화되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도 잊은 채 불안에 떨게 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이 바짝 마르고 머리가 멍해지고 잠이 안 오고 밥을 먹지 못하고 근육의 긴장으로 삭신이 아파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극도의 예민함과 피로감으로 일상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증상은 더 악화됩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말이죠. 그럴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주면서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머릿속에 온갖 시끄러운 생각들이 떠올라도 그냥 바라봅니다. 그리고 몸은 편안하게 보살펴줍니다.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느껴주고 몸은 보살피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물만 쳐다봐도 빠져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파도를 넘나들면서 대서양을 헤엄치듯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내면의 자유함을 만끽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훈련입니다. 그때까지 정진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 때는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약에만 의존하면 불안의 늪에서 약의 늪으로 빠지게 되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늪에 빠지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자유와 사랑을 만끽하려고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 안의 사랑과 접속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보세요.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못 알아차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포장만 다르고 본질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집이 너무 싫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홀로 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들 많은 집의 외딸, 즉 고명딸이라 무척 사랑을 받고 컸을 것 같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가족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친정 어머니의 감정적 학대가 너무 심해서 늘 기가 죽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 도망치듯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이번에는 무서운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서 결혼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평생을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뜻을 맞추느라 맘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갑게 다가오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여간 버거운 게 아닙니다. 며느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그러다가 원인을 찾지 못하는 신체화 반응이 나타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다 다른 사람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카르마를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자신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의 학대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분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그 두려움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가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커졌고 이제는 해맑은 며느리마저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다가 결국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 상황만을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반복되는 이유, 즉 본질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일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야그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본질을 보려면 고요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들과 소통이 안 되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남이야 안 보면 그만이지만 혈육, 즉 자식이나 부모, 형제간들은 안 볼 수도 없고 혹여 너무 힘들어서 안 만나고 산다 해도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면서 아파하는 걸까요? 혹여 우리는 사랑을 잘못 배운 것은 아닐까요? 저 역시 사랑을 잘못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잔소리도 사랑의 일부분이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기에 잔소리를 한다고. 잔소리도 사랑인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오히려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잔소리가 사랑이라면 왜 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잔소리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잔소리를 해보았습니다. 명령형을 부탁형으로 바꾸어 보기도 했습니다.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잔소리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잔소리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들과 휘몰아쳐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잔소리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잔소리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을. 그래서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물론 그걸 알고서도 여전히 잔소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 번씩 터져나오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옛날보다는 아주 많이 좋아져서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답니다. 지금은 잔소리보다는 공감과 신뢰를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믿어주고 바라봐주고 지켜봐줄 때 가장 자기다운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자,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고통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의 일을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 말인즉슨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일을 경험했기에 오늘날 후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오늘의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니까요. 경험 없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면서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었다고 상상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가 후회로 고통을 받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합니다. 즉 상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후회는 우리의 발전을 돕는 건강한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후회로 고통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회에 필요한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감정 메마름증으로 인해 후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후회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기도 하는 등 미성숙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후회라는 감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후회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과 우울로까지 확산하는 사람도 있고 후회라는 감정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회피하기 위해 더 큰 무리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모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다 이유가 있듯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은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휘둘릴 필요도 없고
무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주고 알아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자,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많은 관계가 있겠지만 특히나 부모 자녀 간에 많이 형성되는 감정인데요. 부모님이 나같이 못난 자식 낳아서 고생만 한다. 또는 내가 못나서 내 아이가 고생만 한다. 라는 감정입니다. 사실 이런 죄책감이 과도하지만 않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란 어느 정도 상대방의 노고를 알아줄 때 형성되니까요. 그러나 지나친 죄책감은 자기 반성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사랑은 더더욱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내가 못나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멋져요. 내가 못나서 그래요. 우리 남편은 정말 재미있어요. 내가 못나서 그래요. 이런 문장이 성립이 되나요? 이런 문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문제투성이에요. 내가 못나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불행해요. 내가 못나서 그래요. 우리 남편은 정말 우울해요. 내가 못나서 그래요. 이런 문장이 더 적합합니다. 즉, 죄책감은 상대방의 삶을 송두리째 문제투성이로 바라보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드는 시선인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야. 너는 지금 불행해. 네 삶은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고마움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이런 상황에서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바꾼다면 서로에게 훨씬 힘이 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소화가 안 되어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어쩌다 한두 번 소화제를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마치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위가 소화제가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에는 소화제 없이는 소화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더 지속이 되면 이제는 소화제도 듣질 않습니다. 음식이 들어가기만 하면 쓰리고 아픕니다. 또는 음식이 들어가면 구역구토가 올라와서 삼킬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척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척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뇌에서 하는 건데 소화기능과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혈액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혈액을 우리 몸의 모든 세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나누어 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혈액을 많이 쓰는 곳은 바로 뇌입니다. 뇌가 멈추면 생명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서 뇌사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뇌에게 혈액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주고 남은 것을 나머지 세포들이 나누어 쓰는 생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가 하는 일이 뭐죠? 바로 생각을 하는 일입니다.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혈액이 소모됩니다. 생각을 할 때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글루탐산, 노르에피네프린 등등 아주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대부분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쓸데도 없는 생각을 하느라 혈액이 다 소비되어 위로 갈 혈액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위는 먹을 혈액이 없어서 쫄쫄 굶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위가 나빠서 여러분이 힘든 겁니까? 여러분이 위를 힘들게 한 겁니까? 위는 우리를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무조건 없애려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먼저 풀어주세요. 마음이 뭉쳐 있을수록 생각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풀어주면 생각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뇌로 몰렸던 혈액이 온몸으로 골고루 흘러가면서 위장 기능도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러니 위장 기능을 약으로만 해결하라고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을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 포기했다, 다 내려놨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다 내려놨음에도 여전히 고통스럽다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제대로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 면만 보면서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평상시 동전의 앞면도 보고 뒤집어서 뒷면도 보듯이 삶도 뒤집어서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신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실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생생하게 풀어서 쓴 자전적 수기인데요.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로고테라피라는 정신치료법 이론을 창시하셨죠. 로고테라피란 의미를 뜻하는 로고와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의 합성어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주목하고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이론입니다. 즉,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지? 라고 억울해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지? 라고 이 삶이 나에게 걸어오는 말에 귀 기울이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포기보다는 수용을 해야 합니다. 포기와 수용은 얼핏 보면 비슷한 말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다른 말입니다. 수용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이지만 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일에 압도되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수용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적 평화가 찾아오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의지력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의지가 약해서 걱정이에요. 우리 남편은 정신력이 약해요.
라며 스스로를 또는 타인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다면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의지도 약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지가 강해질까요? 의지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의지가 강해질까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의지가 강해진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수많은 오해가 생기고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먹는다는 표현을 쓸까요? 음식도 아닌데 말이죠. 하긴, 우리는 욕도 먹죠. 음식도 먹고, 마음도 먹고, 욕도 먹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도 체하듯이 마음도 체할 수 있고, 욕도 체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배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산의 진미를 차려주면서 먹으라고 한다면, 그게 사랑일까요? 고문일까요? 그러면서 나는 소화력이 없어. 너는 소화력이 약한 게 문제야. 당신은 소화력이 약해.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일까요? 고문일까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의지력이 약해. 너는 의지력이 약한 게 문제야. 당신은 너무 의지력이 약해. 라고 말하는 게 사랑일까요? 고문일까요? 음식을 못 먹는 사람에게 산의 진미가 독이듯이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독입니다.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혈액을 채워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면 저절로 소화가 되듯 마음이 아픈 사람도 마음을 알아주고 풀어주고 수용해주면 저절로 의지가 생깁니다. 이렇듯 몸에도 원리가 있고 마음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답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ADHD, 하지불안 증후군, 파킨슨,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질환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도파민이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데 쉽게 말해서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소식을 신문이나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거죠. 뉴스에 나쁜 소식만 가득하면 기분이 안 좋고 무섭고 힘이 빠지지만 뉴스에 좋은 소식이 가득하면 기분이 좋고 살만한 세상이라 의욕이 생기듯이 도파민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흥분 회로와 억제 회로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지나치게 흥분 회로를 자극하면 우리는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술, 마약, 섹스, 게임, 도박, 성형, 음식, 뭐든 욕망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도파민이 지나치게 통제 회로를 자극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스스로를 억압합니다. 통제 지옥에 빠져서 감정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의 균형이 무척 중요합니다. 도파민의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들은 중독이 아니라 몰입을 즐깁니다. 둘 다 도파민이 관여하는 뇌 활동이지만 중독은 지나치게 의존적이어서 삶이 피폐화되지만 몰입은 긍정적인 체험과 성취를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나요? 또는 무엇을 할 때 몰입을 하시나요? 저는 약간의 일 중독이 있고요.
그리고 글을 쓸 때 몰입감을 즐겨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니 일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답니다. 사모님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